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 언니입니다. 오늘은 의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의 또 다른 취미생활 중 하나는 만년필입니다. 아마 제가 만년필 좋아하는 거는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만년필을 사고 팔고 모으고 하면서 저의 많은 월급이 만년필에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저에게 야 그거는 안 사도 되고 이것만 사면 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는 좀 된 것 같아서 혹시 저처럼 만년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초보자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아마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저는 만년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글씨를 잘 써야만 만년필을 쓴다 이런 생각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충격적인 제 글씨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요새 의대 사태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불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주교인인데 이 성경만으로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경을 쓰면서 좀 마음을 차분히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게 참고로 굉장히 천천히 저의 잘 쓴 글씨에 해당합니다. 평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글씨를 뭐 잘 쓰고 못 쓰고가 만년필에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그냥 내 마음가짐을 뭐 다스리고 차분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니까 악필이어도 그리고 악필일수록 더 만년필을 쓰면 도움을 받는 분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만년필 회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은 만년필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잘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요. 한국과씩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 만년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회사는 일본의 파이로트 회사고요. 예전에 한국 파이로트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한국 파이로트는 없어졌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파이로트사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만년필 뿐만 아니라 볼펜처럼 딸깍딸깍 이렇게 되는 저희가 캠리스라고 하는 이런 신기한 모델도 많이 만들어내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독일 만년필입니다. 아마 독일 만년필은 대중에게 잘 알려진 거는 몽블랑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몽블랑보다는 이 펠리칸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펠리칸은 이제 독일에서 국민 만년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아마 학생 때부터 만년필을 사용하게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펠리카노라고 학생들이 쓰는 모델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바른 그립을 잡을 수 있도록 고무 그립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년필을 잘 만드는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저는 이제 이탈리아 쪽은 초반에 약간 좀 취향이 달라서 많이 모으지는 못했는데요. 뭐 유명한 회사로는 오로라가 대표적이고 뭐 레오나르도 그리고 뭐 예전에 있었던 델타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탈리아 만년필은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되게 공주님처럼 엄청 예쁘게 생겼고 요런 이제 우리가 만년필의 바디라고 하는데 오롤로이드 모양으로 화려하게 생긴 것들이 이탈리아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만년필은 약간 실용적인 것보다는 조금 뭐랄까 작품에 가까운 걸 주는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년필이 있고 사실 만년필 중에 그러면 초보자한테 어떤 모델을 추천할 거냐 제가 고심해서 이렇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일단 초보자 모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요.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요? 아니 무슨 펜이 3만 원이나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년필계에서 3만 원이면 그래도 좀 싼 축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실용적인 것 좀 막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장이 잘 안 나야 하고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초보 모델을 고르는 중입니다. 초보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모델은 역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이로트사의 모델을 먼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파이로트사 입문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약간 이렇게 장난감처럼 생긴 게 카쿠노 모델이라 그러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나름 작지만 만년필 모양으로 생긴 게 프레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냥 일반적인 펜처럼 생긴 거가 라이티브라는 모델이고요. 크기가 그리고 좀 디자인이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델 다 요거는 한 9,000원, 얘는 한 3만원, 라이티브도 한 3만원 요 정도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손이 작으면 요 프레라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 프레라가 이 잉크를 저희가 보통 저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프레라의 잉크를 저장하는 요 필러 부분이 굉장히 좀 작아서 얼마 안 들어가고 금방금방 잉크가 딸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양쪽 이쪽에 있는 지금 카쿠노라든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라이티브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카쿠노나 라이티브는 둘 다 보시면은 이제 콘 70이라고 아까보다 훨씬 더 큰 잉크 저장소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잉크를 자주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편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일본 만년필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세필,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일제 만년필에서 M립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냥 조금 나는 서걱서걱 내지는 뭐 종이필감 같은 거를 좋아한다, 사각사각, 그러면 그냥 뭐 F라든지 EF 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것도 이제 일제에서 나온 프레피라는 만년필이고요. 요거는 만든 회사가 플래티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이로트사, 요거는 플래티넘 회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프레피는 제가 조금 고민인 게 일단 만년필이 좀 디자인이 아까 보여드렸던 카쿠노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덜 예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 쓰는 중성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프레피가 오래 쓰게 되면 필감이 되게 좋아지기는 해서 만약에 모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이시라면 프레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아마 보통 한 3~4,000원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은 이거는 이제 미국 모델인데요. 미국에서 나온 크로스사에서 나온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일리 라이트라는 모델이고요. 예전에 이게 한번 행사를 해가지고 거의 뭐 11,000원대, 9,000원대, 아무튼 그렇게까지 굉장히 좀 싸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만년필의 좀 특징은 옆에서 닙을 보면은 닙이 약간 앞쪽으로 새부리처럼 좀 휘어있게 돼요. 근데 휘어있는 게 처음 만년필 입문자에게는 쓸 때 좀 편안한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재고가 이제 많이 없어서 아마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베일리 라이트는 만약에 싸게 사는 기회가 있으면 들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만년필 입문한다고 하면 여자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게 요 트위스비사의 만년필이에요. 요게 이제 에코라는 모델이고요. 이렇게 트위스비사 모델은 조금 피스톤 필러라 그래서 잉크가 많이 들어가고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굵기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1.1 립이라고 스톱 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만년필 끝이 둥그런 게 아니라 약간 일직선으로 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가로로 그을 때는 얇게 나오고 세로로 그을 때는 굵게 나오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저처럼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왠지 글씨가 예뻐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에코 나쁘지 않은데요. 에코가 앞에 소개드렸던 애들보다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한 5만원 정도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중국 만년필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요 영생 만년필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영생 698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영생 698 모델은 요 앞에 닙이랑 그 다음에 피드가 조금 좋지가 않은 편이라서 보통은 사람들이 요 카쿠노에 있는 닙이랑 피드를 사서 요쪽에다가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카쿠노에 있는 분홍색 립과 피드를 여기 이제 이식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 카쿠노가 이제 아무리 콘 70을 쓰더라도 피스톤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잉크를 많이 머금지 못하거든요. 이제 얘는 카쿠노의 필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잉크 저장량을 많이, 그리고 이제 투명해서 예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고요. 사실 만년필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 두 개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종이와 잉크입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이랑 잉크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네, 추천드리는 종이는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종이는 절대 초보는 돈을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종이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게 되는데, 다이소에 있는 종이들이 그 어떤 종이보다도 좀 뛰어나고요. 다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루즈 리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리필용 속지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라인이 있는 걸 샀는데 방한지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A5, B5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써도 이게 이제 만년필이 번지지 않고 뒷장에도 좀 비침이 적은 편이라서 요거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종이는 역시 다이소에서 파는 우리가 보통 공룡 노트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예쁘게 공룡이 그려져 있고요. 공룡 노트가 한 가지 버전이 더 있는데 그 버전은 이렇게 다이노라고 적혀는 있는데 이렇게 공룡이 그려져 있지 않고 그 왜 알록달록한 저희 초콜릿 있잖아요. 신석기였나 구석기였나 그것처럼 약간 그런 문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색깔 비슷한. 그래서 둘 다 공룡 노트가 맞으니까
거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2,000원입니다. 공룡 노트는. 그래서 이 노트도 마찬가지로 잉크 잘 번지지 않고 태도 잘 뜨는 편이고 뒤쪽으로도 비치는 게 없어서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잉크 소개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잉크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잉크 관련해서는 제가 팬이기도 한데 잉크 유튜버 분이 계세요. 이분 이제 아마 가정의학과 의사신 것 같은데 정말 만년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 뭐 각종 만년필 잉크에 대한 리뷰를 많이 해주셔서 그쪽 채널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초보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잉크는 딱 이렇게 두 개입니다. 파카사 잉크랑 그리고 펠리칸 잉크가 있고요. 파카사 잉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루블랙을 좋아합니다만 뭐 3가지 색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펠리칸은 뭐 한 5가지 색, 보라색, 뭐 일반적인 검정색 다 나오고 있고, 펠리칸에서는 로얄 블루라 그래서 파란색이 조금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근데 혹시 좀 검정색을 나는 많이 좋아한다, 진한 검정이 좋다 하시는 분은 이 오로라 블랙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로라 블랙을 사용한 이후로는 다른 잉크의 블랙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만년필 소개 영상을 마쳤고요. 사실 아까 제가 초보자에게 추천드리는 만년필 그것만 사면 됐었는데 예전에는 그걸 모르고 정말 이것저것 사느라 돈을 많이 낭비했었는데 과거에 저에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뭐 만년필이 약간 레트로한 취미이긴 하지만 자기 스트레스 매니지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차분하게 하는데 그 어느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